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조국 수사가 유재수한테 불똥이 튀어가지고 지금 이 유재수가 어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화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월요일 날 이제 구속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영장을요. 네. 근데 검찰이 참 묘해요. 유재수가 동생을 취업시켜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것저것 액수를 보면 뭐 오피스텔을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을 썼으면 그것만 해도 1,800만 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이 오피스텔을 뭐 하려고 썼을까요? 집이 뭐 뭔데 있었어. 유재수 씨 사건은 정말 좀 너무 금융위원회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광화문 쪽에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화문 쪽에 있는데 뭐 하려고 오피스텔이 필요했을까? 낮에 샤워를 하루에 자주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또 차도 뭐 벤츠 2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항공권 또 항공권은 이제 또 무슨 이코노미로 또 내려가 있어요. 골프채 그다음에 뭐 업체들로부터 업체가 한 10여 개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언론이 수억이라 이랬는데 검찰이 3천만 원 전후로 살짝 엮고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아니고 그냥 뇌물수수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건을 봐준 그런 걸로 살짝 엮었습니다. 자, 그걸로 보자면 검찰이 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확대해서 백은우 이제 조국까지도 부른다는데 박영칠이 이인거리는 다 불려갖고 수사관도 다 갖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재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재수를 1억 이상이 되면 특가법상으로 뇌물이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되죠. 그럼 매덕돼 버리면 뇌물로 유재수는 뭐 햇볕 보기가 한참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되면 유재수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는 막 그냥 다 안고 갈란다. 이래 될 수 있으니까 이제 3천만 원으로 딱 걸면 2,900만 원이 되면 그 집행유예도 될 수 있다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유재수가 검찰에 좀 부른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시니까 이런 거 빠꿈이실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빠꿈이는 아닌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언론에 드러난 의혹들 뭐 혐의들만 해도 그렇게 상당한데 그걸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 그걸 모르고 이렇게 뭐 그걸 몰라서 그거를 뭐 축소해 약간 줄여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작은 혐의를 일단 걸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추가로 이미 좀 협조를 받았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유재수의 어떤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수사 협조를 위해서 이제 일단 작은 혐의로 구속을 시키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첫 번째는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혹시 이제 조국이나 이제 이런 그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거를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줄였을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고 둘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사를 할 때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하는 부분을 검찰이 사실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재수가 검찰에 펄미 바게닝을 안 했다면 검찰이 지금 유재수를 그야말로 이건 뭐 아주 악질로 매듭을 걸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김학의를 그런 식으로 했다가 김학의가 지금 무죄 나온 거 아닙니까? 무죄가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얼마든지 일단 걸 수는 있는데 유재수를 3천만 원 모시고 나머지는 아직 뭐 확인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유보를 두는 거는 유재수가 말하기에 따라서는 어차피 재확정은 구속영장 신청할 때 뭐 했는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기소해서 넘길 때 그게 액수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기소장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할 때까지 유재수를 이제 불래 갈래 뭐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전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상 허용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구속 이제 수사 구속 기소에 따른 이런 좀 단계적으로 짜기는 내용 이런 짜기는 식의 방식을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좀 잘하고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국면을 뭐 제가 바둑을 둘 줄 모르지만 뭔가 국면을 확 확정짓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필요한 만큼만 이제 국면을 단계로 정리하는 뭐 그런 부분들로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유재수는 보통 공무원들 행시 붙고 뭐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이런 사람들은 검찰에 가면 빨리 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생 이제 어떤 뭐 험한 말 안 들어보고 예. 이렇게 큰 소리만 치시는 분들이 사실 뭐 그러니까 뭐 꼭 비단 뭐 검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좀 사적으로 대할 때 약간 막하 저도 되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만 막해도 굉장히 막 흥분하고 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사나 이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잘 활용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혼자 가만히 놔놓고 예. 다 나갔다가 예. 그래갖고 뭐 이렇게 이제 불려가서 있을 때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면서 뭐라 하면 후닥닥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선을 자비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거는 특감 반원들이야 뭐 쫓겨도 나고 또 상급직이 아니니까 뭐 쌓인 것도 있을 거고 대부분이 뭐 6급, 5급 이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부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인걸이가 빨리 불어버리고 근데 이인걸도 지금 옷 벗고 나와가 네. 정경심 변호사까지 한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빨리 부르고 현직인 박영철이가 반부패 비서관인데 빛의 속도로 조국이 수사 중단 지시했다고 불어버렸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원래 사실 뭐 저를 포함한 이제 법조 대한민국에서 사자 부르는 사람들 의리 없기로는 뭐 제가 볼 땐 둘째가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만큼 사안이 좀 명확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재수에 관련된 이제 이런 혐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감찰을 더 강화하거나 더 어떤 폭넓게 진행되어야 되는 결정이 나올 만한 상황이지 결코 중단할 수 있는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에 뭐 이인걸 특별 반장이나 반부패 비서관도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내용들을 다 공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그 2급 그리고 그 기재부의 핵심 국장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감찰에 착수해서 불러다가 그렇습니다. 조사하고 핸드폰 뺏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가 정보 그 동향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감찰 네, 그렇게 반원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금융위의 그 정책국장으로 있는 유재수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뭐 차, 뭐 돈, 장학, 유학 자금 등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디를 조사해서 치면 이게 확인될 거니까 수사를 이렇게 요청한다. 착수하겠다. 그렇게 쓰면 그걸 이제 이인걸이가 모아서 그렇습니다. 박영철이한테 주고 적어도 박영철이는 이 정도면 조국한테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수사 착수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뭐 일개 저 일성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고위직을 어떤 감찰을 진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까지 싹 다 보고되고 결정이 이뤄서 이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저도 뭐 보니까 또 그 최초 이제 감찰 반원들이 입수한 제보 내용들이 이제 금품을 제공한 기업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가지고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도 다 명백했다고 제가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감 반원한테 제보를 하고 또 금융위 내에서도 뭐 저런 사람이 있냐라고 또 그 사람이 이제 확인하러 가니까 밑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재수가
그 세 번이나 불려가고 핸드폰도 뺏기고 포렌식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왔다 갔다 했는데 박영철이나 이인걸이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했겠죠. 서류도 있고. 네. 그럼 여기서 거짓을 말했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그 둘도 검사 출신이에요. 둘 다. 예.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둘은 그냥 맞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서 빠져나간 거고 네. 이제 조국한테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조국하고 유재수가 얽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학연이든 뭘로 다들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이 유재수를 모르는 것까지도 지금 진술이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조국도 모르고 수사에 착수하라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유재수 사건이 터진 뒤에 특감 반원들에 대해 경찰들 또 경찰청 뭐 정보국에 네, 네. 소속된 사람들이겠죠. 이쪽에서 이제 유재수가 그 특감 반원들이 네. 술 먹고 업무 시간에 뭐 업자들 만나고 다닌다 뭐 이런 걸 또 써가지고 네. 뭐 또 역으로 참 말도 안 되는 네.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할서를 쓰고 네. 하면서 네. 뭐 6개월 뒤에 너 돌아가라. 네. 이제 이렇게 되는 단계에서 한 명이 유재수한테 사과한다고 찾아가니까 너 아직도 있냐? 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국같이 엔지리가 지금 헛발질을 한번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 조국이 유재수를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면 유재수는 캠프에서 현직 공무원이었으니까 2016년, 네. 2017년에 이 공식적으로 끈을 댄 게 아니라 권력 핵심하고 개인적으로 끈을 대서 이 뭐랄까 권력 핵심과 관련되는 이해관계를 봐주고 있지 않았나 지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조국도 그러니까 뭐 조국은 캠프 좀 다니고 예, 그렇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른바 시민 사회 단체 완흥창 팀 뭐 이런 데 다 이러고 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지만 대학 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교수가 아니죠. 예, 그냥 사실상 프로 정치인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 예.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뭐 직접적인 권력 핵심과 관계되는 내용이랑 그 관계된 사람이랑 알았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했었겠죠. 근데 예. 전혀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예. 혐의는 또 너무 중요하고 근거는 객관적이니까 당연히 감찰을 뭐 당연히 지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당연히 민정수석이니까 신이 나서 한 건 잡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당시에 2017년 10월, 11월 이럴 때 그야말로 그 시점을 우리가 다시 돌려본다면 임종석을 아직 제거를 못해서 그렇지만 거의 권력으로 보면 랭킹 한 3, 4, 2 정도는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뭐 저도 랭킹 위가 누구냐가 좀 의문스럽긴 한데요. 랭킹 위가 문재인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하여튼 3위 진짜 예. 서열 3위나 4위 정도는 충분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유재수가 지금 권력 핵심하고 직접 은밀하게 다 있으니까 조국이 몰랐던 거죠. 네. 특감 반원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럼 특감 반원쯤 되면 검찰의 범정에 있으면서 날고 기는 선수들인데 저도 이런 친구들 좀 알아요. 날고 기는데 민정수석실에 이인걸이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죠. 저기 박형철이도 몰랐고 조국도 몰랐으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유재수가 권력 핵심과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국도 모르고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비하도 구분할지 구분도 못하고 역시 검찰 출신 놈들은 믿을 수 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개박살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오해를 풀고 싶다고 찾아가서 그랬겠죠.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직도 거기 있냐? 복귀 안 했냐? 이러니까 갔다 와서 엄청나게 불쾌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투서 들어오고 자기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유재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이제 유재수가 특감반은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태우 사건까지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다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특감반들은 휴대폰을 내놔라 하니까 그걸 거부하자 다 돌아가라 검찰 출신들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간에 보면 유재수가 그 김경수 뭐 윤건영 등과 텔레그램을 했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봤을 때 근데 보통 뭐 저도 옛날에 정치, 공직 이런 부분을 다 행정부서나 또 정치 쪽에서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끈을 대고 있냐 이러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 무슨 뭐 경권 실세나 이런 사람 옆에 있을 때 이제 공무원이 만나러 오고 이러면 저 구석에 가서 뭐 사부사부하면 좀 봤을 때 저 새끼 사람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실세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뭐 와서 정보도 보고하고 뭐 또 시킨 뭐 예를 들어서 민원 정책, 같은, 민원 네. 이런 걸 처리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네가 내 권위에 붙어서 출세라도 해보려고 승진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발목 잡히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크게 실세들이 공무원들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유재수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면 진짜 유재수가 아무리 정권을 뭐 출범하는데 도움을 줬거나 정책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공무원이 뭐 돈을 직접 갖다 주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 불러서 이거 좀 되게 해서 뭐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한번 바꿔봐. 안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걸 한번 땡겨서 좀 도와줘. 아니면 어느 회사, 기업하고 관련해서 이거 좀 봐줘.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거 해주고 나면 나중에 이제 자기 승진할 때나 이럴 때 한번 눈도장 찍고 네. 가끔씩 가서 눈도장 찍고 그러니까 그게 끈이라고 붙들고 있는 정도지.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이 사고를 치거나 비리가 발생했는데 실세가 한테 연락하면 실세가 그런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딱 끊어버리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 전화해가지고 네 비리 먹고 조사받는 거 막아줄게 하는 실세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브로커나 좀 이렇게 뭐 좀 최근에 문제된 윤중청 씨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발목이 잡히는 경우를 봤는데 이제 그게 보통 이제 돈이 좀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저도 그게 공무 어떤 권력의 핵심이 어떤 일개 공무원 뭐 아무리 고위 공무원이라도 공무원한테 발목 잡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 누가 실세가 부탁을 해서 네. 정책을 하거나 기업을 도와주거나 예산을 도와주거나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와주면 그만이고 잘 관리해서 그렇죠. 나중에 쌩 까버리면 그만인 거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승진할 때 잘 모범적으로 가고 있을 때 한번 전화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해관계를 주고받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아준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착수한 거를 실세가 나서가 막아준다? 그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딱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한민국에 아마 그런 식으로 뭐 민원 막 그 뭐 보복성 어떤 그런 민원을 제기할 거면 대한민국이 난장판일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뭘 하느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2급 국장이라는 게 뭐 금융위가 잘 나가는 부서다 이런다 하지만은 2급 국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실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2급 정도야 그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기획관을 하다가 8월 달에 네. 2017년 8월 달에 이 정책국장이 됐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가 코가 끼었을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누군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봅시다. 네. 자, 이호철이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야인이고 현 정권 들어서 초창기 출범하고 며칠 만에 청와대 가서 뭐 술 한잔 먹으면서 그냥 밖에 양정철이하고 둘 다 떠나 있겠다 한 뒤로 지금 떠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그 사람의 성격이 크게 뭐 이권이나 이런데 할 만큼 그렇게 시끄럽거나 이렇게 꼬리를 남긴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호철이는 아니다. 그럼 유재수가 인간관계라고 하면
이제 이강재 추천으로 제가 봤을 때 청와대에 들어갔을 것 같다. 노무현 때 아, 네. 강원도에다가 네네네. 그러네요. 저기 네. 연대. 네네네. 그럼 이강재 추천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처음에는 민정수석실에 잠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복귀를 했는지 뭐 과장을 2004년에 조금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부속실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의아스러운 게 민정수석실에 재경부 당시 재경부 원래 뭐 금융이라는 게 다 재경부 공무원이죠. 금융이 따로 그렇습니다.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직이 크지도 않으니까. 재경부의 공무원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드문지요. 예, 국세청에서는 이제 당연히 들어가지만 예. 재경부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 네. 그때 이호철이가 비서관했고 네. 문재인이 민정수석했다네. 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것도 의아스러운데 부속실로 지금 이 들어가서 네. 이제 노무현을 알게 되고 뭐 신문을 뭐 갖다 줬다든가 뭐 또 그러면서 브리핑할 때 뭐 이렇게 이 친구 뭐 재경부 출신입니다. 뭐 이래서 노무현이 뭐 경제에 약하니까 브리핑하고 이러면서 가끔씩 노무현이 물어보고 말도 했다 네, 이래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김경수하고 같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는데 노무현 정권이 2017년에 끝나고 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등장했으니까 10년이에요. 10년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은 그 뒤에 호남 출신도 아닌데 이제 노무현 정권 끝났고 보수 정권이 두 번이나 10년을 뺐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그간에 이제 과장에서 이 친구는 4급에서 3급, 네. 2급까지 두 단계를 승진했어요. 네. 지금. 근데 아무 그 보수 정권에 줄 안 대고 뭐 그 인맥을 유지해오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건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추고 그렇습니다. 남인시 MB나 박근혜 정권 쪽에 끈을 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니까 정윤회한테도 끈 좀 대보려고 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겠죠. 그게 지금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탄핵전으로 해서 그 촛불이 이제 번지고 아 이게 정권 가구나 탄핵이 됐구나 하니까 급속하게 또 옛날 라인을 찾아서 복귀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선거하면 보수는 틀렸다. 이제 문의된다. 뭐 그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네. 잠깐 안철수가 뭐 흔들었지만 네.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이 의아스러운 게 신라젠이 2016년 12월에 기술특례 상장이 돼요. 네, 네,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책국장이 하는 일. 네. 예,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정권회사 그런, 주식 상장, 뭐 상장이나 네, 특히 뭐 벤처 기업 이런 데 그다음에 상장에 대한 뭐 펀드 예, 뭐 이런 거 관리 쭉 하는 그래서- 게 다 금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핵심 참국장이 정책국장 자리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이제 금융위원회에 이 그때는 정책기획관으로 있으면서 네. 그럼 이 당시에 신라젠 주식 부분을 이참에 박근혜 탄핵 참에 재빨리 이제 상장시키는 쭉 상장 시도는 됐을 거라고 예, 봐요. 예. 그렇지만 허락이 쉽게 안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야 기술특례 상장이 밥 먹듯이 바이오 기업에 되지만은 그 전에는 기술특례 상장이 크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특례 상장을 관철시키가 판을 확 띄우고 또 문희 대통령이 되는 국면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결부되지 않았겠느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에 이야기해야 기술특례 상장이 되겠느냐. 그런데 탄핵통령이 탄핵됐는데 공무원이 기술특례 상장을 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특혜가 되는.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 원래 해야 되는 일도 안 하는, 그러니까 예를 탄핵이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에는 해야 되는 일도 안 하는 게 공무원의 관료의 특성인데요. 근데 기술특례 상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재수가 봐줄 일 중에 어쨌든 유재수가 3번이나 잘릴 걸 안 잘리고 백운우가 전화를 했다지 않습니까? 네. 금융위 부위원장 김종범인가한테. 백운우가 전화해서 뭐라 했겠습니까? 유재수가 이런 비사실이 있으니까 알고 해임하세요. 이랬겠습니까? 아니겠죠. 유재수는 위에서 다 봐주기로 돼 있고 딴 자리로 가게 돼 있으니까 유재수는 그냥 조용히 사표나 받아주세요. 그렇게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 안 했겠어요? 그렇겠죠. 자, 백운우가 이제 이번 주말이나 이렇게 출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서 유재수가 사표를 내게 하고 승진시켜서 금융위를 관장하는 민주당의 정무위 소속 수석 전문위원을 시키고 그건 유재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게 유재수한테는 밑에 딸린 사람도 별로 없고 재미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 끝나면 네. 그러면 뭐 어디 제일 큰데 네. 부시장으로는 뭐 서울시 정무 뭐 경제부시장 이런 거 눈 드러나니까. 그 드러나기도 하고 뭐 네. 박원순이 또 네. 만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짭짤한 데가 이제 말 잘 듣는데 오거돈이 그렇죠. 거기 밑에 이제 부시장으로 박아주시고 그럼 뭐 오거돈이야 뭐 위에서 쓰시면 할 수 없이 넣어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이 보면 정권선물거래위원회가 있고 아, 네, 그러네요. 그리고 무슨 부산에다가 유재수가 그 뭡니까 암호화폐 관련되는 블록체인 네네네. 특구를 만들려고 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많은 게 연결되네요. 많은 게. 예, 그래서 보면 부산시 이제 정무부시장을 대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유재수 밑에 다 가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상 부산시의 경제 부분을 다 주무른 거예요. 부산시가 작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쭉 봤을 때 3번이나 봐준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그러니까 쭉 드는 게 이제 이호철 전 뭐 민정수석, 그다음에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 그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이제 백원우 뭐 전 민정비서관 이런 쭉 이름이 나오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반이 무슨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아니죠. 지역도 강원도 출신이고 지금 이강재는 지금 뭐 완전히 야인이고. 이강재가 지금 뭐 현재는 지금 이강재가 또 현 정권의 문재인과 또 무슨 라인이 라인도 형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강재는 지난번에 안희정이 믿었죠.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또 게다가 10년의 공백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도대체 그러니까 아마 유재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극히 드물었을 거고. 그러니까 오직하게 말씀한 것처럼 아니 평생을 그 검찰이나 경찰의 정보통으로 다 활동했던 사람이 특감반을 들어가는데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이 아마 예, 캠프에 아마 미간 말찍이라도 다 파악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도대체 존재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잡으면 뭐가 성과가 있겠다고 달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호철하고 민정수석실에 잠깐 있었다, 부속실에 좀 근무했다. 그런 등등의 인연이 그렇게 깊어가지고 원래 같이 뭐 부산서 활동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인연이 그렇게 깊어서 그 10년이나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전히 그 당시에 바로 교도소로 갔어야 되는 사안도 묻어주고 오히려 그 빼가지고 오히려 부산 경제부시장이라는 요직 민주당의 정부가 거쳐서 진짜 전문위원을 거쳐서 전문수위원. 그렇게 요직을 해준다는 게 아무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오단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무언가 다이렉트 라인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이렉트가 권력 핵심과 다이렉트 라인이 있는데 그 다이렉트 라인은 분명히 이전에 공적인 어떤 구성에 있어서 이루어진 라인으로 이렇게까지 일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거는 거의 마피아가 네, 니는 내가 끝까지 봐줄게. 즉 조직의 비밀을 침묵하고 깜빵에 한 15년 살다 놓은 부하들의 하는 대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권력을 마피아라 보면 권력 마피아가 유재수를 어디에 써먹었냐?
그거는 조직에 돈 되는 일밖에 그쵸. 더 있겠느냐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암호화폐하고 신라젠인데 암호화폐를 가지고 유재수가 해줘봤자 뭘 크게 해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건 뭐 방임으로써 해먹은 건데. 그렇죠. 그 규제하지 않는 거. 예. 그런데 그거는 크게 유재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라젠 같이 기술 특례 상장됐다라는 부분, 저 부분에서 유재수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담당 업무였기 때문에 매우 크다는 거죠. 자, 지금 신라젠에 상장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백. 저한테 이제 그 제보까지 왔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내용, 이런 게 뭐 있다요. 그리고 VIK가 또 신라젠에 한때 일대 주주 시비를 인수해가 있었잖아요. 저기 검찰이 조사하니까 이제 발 뺐는데, 그때도 유시민이 하고 뭐 이 민주당 정치인이 여러 등장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라젠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이제 한 고비를 탁 넘겨서 기술 특례 상장이 되는 부분이 결정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영향력이 행사되어지고, 그게 이제 2017년에 로켓으로 올라갔죠. 네. 기술 특례 상장된 게 당의 연도에 10조가 돼버린 일이 있겠습니까? 아, 그건 작전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대선 가는 것과 신라젠이 올라가는 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 정도가 아니면 유재수를 끝까지 지켜줘야 할 일이 있었겠느냐. 그리고 조국도 찌질하게 돼버리는 일이 있었겠느냐. 얼마나 면이 안 섰을까요, 조국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기춘 실장 지시로 네. 뭡니까 조홍천이 예. 하고 박관천이 네. 이제 조사했다가 엿대버린 거하고 네. 거의 비슷한. 아, 뭐 저는 뭐 100%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조국이 조연이 돼버렸어요. 네. 조국이 몰랐다라는 것도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럼 유재수가 알았으면 조국한테 전화했지. 그렇습니다. 그럼 조국이 몰랐으니까 유재수가 딴 데 전화해서 네. 위에서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또 금융위원회에 유재수를 전문위원으로 추천하라고. 그래서 또 민주당은 금융위 추천이라고 하는 비리가 있어서 사표 내고 도망간 사람을 또 전문위원 시키는 또 구실로 삼았어요. 이게 참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저도 잘 몰랐지만 그 정윤회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뭐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은 전혀 그 내용을 이제 몰랐는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그 활동에 대한 감찰이 이제 시작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뭐 박관천 경장과 조홍천 이제 비서관은 지시 받은 비서실장의 지시대로 그냥 뭐 내용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해서 올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뭐 난리가 나서 이제 뭐 완전 반역 역적이 돼가지고서 차례대로 쫓겨났. 차례대로 쫓겨났고 당연 뭐 어느 정도 기대가 되었던 영전은 고사하고 이제 막 기소에 뭐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기자회견에 나와서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확고한 신임을 이제 표시를 하고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는 이제 정윤회도 아니었고 실제 이제 그거는 정윤회도 아니었고 문고리 3인방도 아니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대통령이 이제 활동할 때까지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최순실, 최서원 씨가 이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이 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 정윤회 관련된 스캔들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무언가 권력 핵심인 문재인의 주위에 유재수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과 같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권력 핵심이 이렇게 비호한 것이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젊었거나 어렸을 때부터 유재수 씨가 뭐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조국을 저렇게 지키려고 한 거는 조국이 막판에
유재수 너가 나한테 시켰잖아라고 해버리면 예? 정권이 끝나니까 저렇게 조국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지시했을까 보다 그 지시한 사람이 유재수하고 뭘 가지고 그렇습니다. 엮였을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는 수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하여튼 찬발 한 발 정말 소의 걸음처럼 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자, 그렇게 오늘 유재수 부분을 지금 이명수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